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우진 대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두산 에너리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 원자력 학회가 일본이 이제 엄청난 원전 붕을 꾀고 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그러면은 요 뉴스는 나온 건가요? 예, 미국 원자력 학회가 발표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 학회 발표했는데 네. 그 화면에 이제 보이신 대로 세계 최대한 14개 원전을 갖다가 일본이 추가로 이제 짓는다라는 맥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새롭게 원전을 짓는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요 내용 좀 자세하게 풀어가 보시죠.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말미암아서 일본도 사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원전 가동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렇게 탈원전의 사실은 선봉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저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친원전 국가로 탈바꿈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갖다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마저 이제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이 말은 결국은 더 이상 원전을 갖다 우리 깊이 혐오 시설로 염두에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원자력 학회가 일본이 기존에 했던 원전, 그다음에 새로운 거 포함해서 총 14개의 원자로를 새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결국 일본이 그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에 불과한데 그렇게 된다면 2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점도 결국은 일본이 친원전으로 돌아서게 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선택한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친원전 가야 할 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뭐 설명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 탈원전 같은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가야 할 예. 길이 돼버린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이제는 사실 원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기로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희박해진 것도 있고, 두 번째 무엇이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것이 원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전을 가동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을 갖다가 운영했던 도쿄전력에 있던 관료주의 행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이전부터 사실은 많은 원전이, 원전이란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다루는 원전의 핵 분열을 갖춰 생긴 에너지를 갖다가 터빈을 돌리고 거기 터빈에서 생긴 어떤 발전을 하는 이런 크게 개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엄청난 핵 분열이 임계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지금 원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임계점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핵 분열 자체를 자동으로 줄이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도 그걸 갖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택하지 않아서 생긴 관료주의 행태. 그러니까 기술적인 과학적인 장치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채용을 해서 제대로 가동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자동차로 친다면 엄청나게 가속을 하고 있는데 일정 이상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알고리즘을 원자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 원자로가 갖고 있는 거를 후쿠시마 원전이 도쿄전력이 채용을 해서 제대로 돌렸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는 이제 AI 때문에 생긴 전력난. 이 전력난에 대해서 효과적인 이제 그 발전 수단이 없거든요. 원전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원전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일본마저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일본이 세계 최대의 원자로를 할 수 있는 해당 원자로를 가동 시작을 했어요. 8.2기가와트니까 엄청난 규모이죠. 이런 맥락에서 일본마저 이제 탈원전, 친원전 돌아섰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나라 그 정책 당국자들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같이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좀 정리를 해보고 왔고,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결국 전력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력난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면 제 얘기를 또 이제 그 원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 않느냐, 원전은 참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 인명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태양광도 있고 풍력발전도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그런 염려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아리백이라고 해서, 아리백은 사실 민간단체가 그 제정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나 어떤 국가기관이 한 것이 아니고 어쨌건 아리백에 대한 대세가 있는데 아리백을 갖다가 쓰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특히 유럽에 수출을 할 때 좀 난관이 있죠. 아리백을 채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원전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름이 끼면 밤이 되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난의 가장 큰 문제가 일으킨 요소가 무엇이냐면 AI 데이터 센터 때문인데 AI 데이터 센터가 구름이 끼면 이용할 수 없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면 이건 사실은 대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사실은 반도체나 이런 거를 호남으로 이전하면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호남에 신재생 에너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면이 좋지만 근본적으로 전력 발전이라는 건 항구적으로 상시적이어야 되는데 구름이 끼면 쓸 수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쓸 수 없다면 이건 사실 항구적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그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떠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이제 핵폐기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 반론이 야, 핵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반론이 있어요. 근데 그 점도 중요하긴 한데 예컨대 핵 폐기물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가? 프랑스 해결할 수 있는가? 일본이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은 해결할 주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때문에 원자력 자체가 사실은 산업이 쇠퇴했거든요. 그러면 쇠퇴인데 누가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대안이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아니면 프랑스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드리냐? 우리가 엄청난 난관인데 이 난관을 우리가 헤쳐나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부가 우리나라가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용 핵 폐기물까지 우리나라가 획기적으로 대안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못지않은 또 다른 신수정 사업을 갖게 된다. 결국 핵 폐기물이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된 것을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갖다 기피할 것이냐, 핵 폐기물 갖다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분야 갖다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뉴스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이제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가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전 세계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런 어떤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두산그룹이 안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유럽의 원전을 수주하게다 나섰죠. 그러면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호의적으로 보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세계적인 기조에서 원전 1번까지 친원전을 돌아섰다면 이 탈원전을 해야겠다고 주장하신 많은 분들이 입장이 이제 바뀌어야 이 과거에 갖고 있던 시각에서 새로운 정보를 갖다 그분들이 받아들이셔서 더 이상은 우리나라 국가가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스스로가 우리나라 원전에 사실은 새로운 어떤 원전을 짓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게 되면 우리가 세계 원전을 갖다 수주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희 콘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의 롤스로이스를 통해서 체코 원전과 영국의 SMR을 진출하게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 원전을 갖다 진출하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탈원전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